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의 장하길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 대통령 하면 이승만 대통령, 지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초를 그렇게 쌓아놓은 건국 대통령 위에 새롭게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물론 사람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음양이 있지만 우리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어질 때는 그 엄청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쓴 거 보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4년 5월 24일 날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대통령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산업화하는 데 상당히 큰 일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의 모든 그 장단점을 잘 보고서 그걸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다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는 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두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낸 거대한 박물관이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포항제철이라든지 또 조선소, 뭐 현대조선소라든지 이런 조선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또 우리가 잘 아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소양강댐, 안동댐,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각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산업화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그 지금 1958년 원자력 연구소를 이렇게 시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옥포 조선소까지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고 있는 나라가 또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연구소에도 가보면 SMRT라고 그래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세계가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이런 것의 모든 근본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은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인재를 키워내서 미국까지 가서 교육을 시켜놓고 그 인재들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도 뭐 우리가 아는 김대중, 김영삼이가 들어놓잖아요.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냐 뭐 그러면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 앞으로 물류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속도로를 뚫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종합제철을 세웠죠. 이때도 얼마나 야당들이 반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제철소가 필요하냐? 조금만 그 뭐 이렇게 사다가 쓰면 되지. 만약에 포항 제철소가 여러분 없었다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선박 산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이 이렇게 잘 돼서 아파트가 저렇게 잘 설었겠습니까? 교량 사업이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근간이 철강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에 포항제철소 착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여하고 그렇게 야당이 반대를 해도 이런
그 1973년도에 포항제철소 제1용광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결단, 많은 반대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멈춰서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일이 없어요. 다 이해태산 따지고 국민들이 근시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내일의 소망이 뭔가, 미래에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그때 먹을 것도 없고 뭐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2000년대에 마이카 시대를 오게 할 거다. 집집마다 다 차를 가지고 다니게 할 거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포니 자동차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될 줄은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순신 장군이 배를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한다 그러면 하는데, 그렇게 리더자로서 과감하게 이끌고 간 사람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주행 비용 및 물류 비용 절감하고 여객 화물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산업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 게 뭡니까? 경부고속도로죠.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 간 이 고속도로, 제가 이번에 그 태국을 갔다 왔거든요. 태국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 뭐 그 라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디야, 그 태국으로 저쪽에 있는 그런 그 동남아의 무슨 고속도로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뚫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물류가 이제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로 다 정복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가 보니까 미얀마하고 라오스, 뭐 태국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들리던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인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도로를 뚫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뚫고, 이번에 아쉽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 그 지금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이 여기 경기도 지역, 뭐 충청도 지역까지도 다 그냥 그 시간대에 모든 그 교통을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도로가 잘 뚫리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속도전에서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다보고 고속도로를 뚫고 야당이 반대함에도, 그리고 이제 한강의 그 고질적인 홍수를 해결하고 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미래는 물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소양강 댐을 만들었죠. 참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73년도 10월 15일에 당시 동양 최대의 소양강 댐을 준공하게 된 거죠. 저도 여기 소양강댐을 좀 이렇게 이따금씩 가서 보면, 비가 왔을 때 그 물 열어놓고 보면 그게 정말 장관이고요. 평상시에도 가서 보면 정말 물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양강 댐의 이 젖줄이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한강의 이 젖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역할을 해 놓으신 분이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등소평이, 전 중국 주석인 등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박정희를 주목해라. 박정희가 나의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티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보여요. 우리나라는 참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좀 인재로 보질 않아요. 긁어내려야 되죠.
못 먹는가 하면 찔러나 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싱가포르 수상인 리카뉴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 등에 소모하는 데 반해서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그 야당의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무덤을 파서 그 옆에다가 뭐 그 딸을 묻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정말 그 역사관을 똑바로 좀 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삐뚤어지고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이런 수상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목표는 자립경제를 갖춘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는 놀랐다. 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 여러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적을 이룬 일꾼이 새마을운동이에요. 우리 이때만 해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도요, 새마을운동을 배워가요. 전 세계가 각광하고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9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 1964년도 수출 1억 2천만 달러, 1970년도에 수출 10억 달러, 1977년도에 100억 달러, 뭐 1인당 소득 1천 달러, 지금은 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룬 것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인성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인이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런 것들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업무, 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근면해야 되고, 내 자신이 또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관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지요, 근면하지요, 사람이 관용이 있지요. 거기다가 또 사람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면서 모든 것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요. 거기다가 사람이 또 이렇게 이 신용 있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이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가는 게 상식이지 비 사이로 가는 게 상식입니까?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해 가면서 사신 거죠. 사실은 이분이 사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신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지도자의 영향력, 리더십,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 국민이 흘린 피와 땀. 이때 이제 기업인의 정신 가운데 뭐 우리가 아는 정주영 씨라든지 또 이병철 씨라든지 뭐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개척을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큰일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흘린 피와 땀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은 그 리더십에 뭐 국민에게 비전을
수치로 단순 명료하게 제시했어요. 인기보다는 끈질긴 우방국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기 없고 뭐 그 인기 전술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끈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 10억 달러 달성 시 생활고가 해결된다 하고 수출을 100억 달러까지 올렸고요. 달성 시 국민의 의식주가 완전 해결된다 그랬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볼 때 입산 금지도 해서 살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송충이도 잡으러 다니고, 하도 지들이 양식을 많이 갉아먹으니까 뭐 집꼬리도 학교에서 모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일본하고 가까워져야만 되느냐. 일본의 자본도 들여와야 되고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본이 더 필요하니까 베트남에 파병을 시켜서 미국과 돈독하게 하면서 월급을, 미국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그대로 받게 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뚫게 하고, 우방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우방국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냈죠.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꾸준히 했어요. 두 번째,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 적극적인 도전 정신과 추진력을 했고요. 제1교포들의 자본과 기술을 노하우로 해가지고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LG의 구인혜 회장, 롯데의 그 신격호 회장, 기아의 김철호 회장, 이런 분들을 다 한국에서 일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1963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코오롱 이원만 회장의 조언으로 이제 가발 공장도 세우고, 그리고 조화 같은 거 경공업 제품 수출을 위해서 100만 평 규모의 땅을 제공해서, 그게 바로 구로 수출산업공단이죠. 이것이 바로 그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도 또 지도자도 나라를 위해서 기업가의 정신으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도전적이고 개척적이고 이렇게 갔던 것인데, 그래서 국가 주도형 수출 정책에 따른 금융, 세제, 외환 정책 등의 혜택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일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흘린 피와 땀이죠. 국가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타나는 한국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죠. 저도 공고를 나왔고, 그 당시에 공고 나와서 저도 대우전자에 가서 납땜도 하고 이런 것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때의 월급이라고 해야 뭐 12만 원, 11만 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1960년대에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그 앞에 가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눈물을 다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금액을 가지고 상품도 수출하게 무역 수입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소득액, 그 송금한 액수가 상품 수출한 거에 10.5%, 무역 외에 수입한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력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 베트남 참전용사에서 이때 상품 수출액의 36% 정도 될 정도로 돈이 들어왔죠. 무역의 수입의 약 31% 차지했죠.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피, 국민들의 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이런 기초자금을 만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종교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뭐 알맹이나 쏙쏙 빼먹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 그 더운 땡볕에 가서 건설 노동자들이 가서 그 돈으로다가 붙여오면 그게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된 거죠. 그뿐 아니라 IMF가 왔을 때도 국민들이 자기가 쓰던 금을 갖다가 다 국가에다 내놓고 부채 갚으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감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때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기업인들이 있었고 그 기업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산업의 역군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1편을 한번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 알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